요즘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 사이에 아주 궁금해하는 거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과연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랄까? 이건 뭘까? 지난번 박범계하고 윤석열 총장 간에 뭐 인사 협의를 하네 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언론 프레이도 하면서 마치 윤석열 총장의 의중을 많이 반영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취했어요. 보여주기 쇼를 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닙니까? 이성윤 유임으로 가장 핵심. 그 딱 결정이 났는데도 그때 허참 했다는 얘기 외에 나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 이후에 언론 보도는 허참 정도가 아니라 경로를 했다. 화를 불같이 냈다. 불같이 내는 것은 되게 문재인 그 전용 용어입니다만 지금 어떤 생각인가요? 그 부분은요, 저도 여러 경로로 예. 좀 알아보려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만의 한 용어로 치면 님의 침묵.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한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 님의 침묵 있잖아. 만의 한 용어시. 예. 이것처럼 이제 윤석열 총장이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는요, 제가 이제 쭉 파악해 본 바로는 한 두 가지 같아요. 이유가. 자, 첫째는 이제 그 불같이 화를 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예. 근데 이 명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박범계가 이번 인사를 뭐 예를 들어 이성윤을 유임하고 이두봉이를 날렸다. 대전에 이두봉 있잖아요. 예. 이두봉은 날리고 이성윤만 유임했다. 이러면 이게 불같이 화를 낼 명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두봉도 살리고 이성윤도 살리고 최소한으로 심재철하고 그 인사만 바꿨잖아요. 예. 이정수하고 남부지검에. 예, 그렇죠. 인사가 4자리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같이 화를 내려 해도 이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번 인사는 최소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문재인은 뭘 했어요? 기자회견 할 때 우리 정권의 총장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이게 그걸 받아칠 명분이 없잖아요. 또 우리 정권이 임명한 총장은 맞거든요. 아느니. 그래서 일단 이게 그 속으로 막 들끓고 화를 냈지만 그걸 이게 표현할 첫째 명분이 없다. 제가 듣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묵하는 이유가요. 뭐냐면 이게 그 무대가 없어요. 무대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에다가 뭐 인사 잘못했다 할 수 없잖아. 그럼 이게 국회에서 좀 불러주고 옛날처럼 청문회나 국회에서 이게 불러주고 질문해주면 딱 한마디 받아칠 수가 있잖아. 근데 그 무대가 없다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교육 가면 안 되나요? 지금 갑자기 교육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다 잡혀 있는 거지, 일정이. 그래서 이제 명분과 무대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윤 총장한테 고언을 하나 드리면, 보통 우리 속담 중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 있죠. 침묵은 금이다. 웅변이 은이고. 근데 이제는 윤 총장한테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윤 총장의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독입니다. 예. 윤 총장한테 이 침묵은 독이에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침묵하니까 지지율도 뚝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할 말을 받아치고 안 되면 이게 기자 간담회라도 하고 한동훈이도 기자회견 했잖아. 조선일보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자꾸 이게 의사 표현을 해라. 이런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윤 총장이 뭐 정치적인 얘기는 자체하고라도 최광욱, 김남국이, 황운하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마지막 남아있는 6개 중대범죄수사권 그것도 박탈해버리려는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안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은근히 찬성하고 있잖아요. 윤호중이라든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그거 아닙니까? 검찰개혁특위라는 데서 완전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사들은 이제 공소청, 기소청 해가지고 법원이나 왔다 갔다 해라. 뭐 그렇게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이 제출됐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기자 간담회도 있고 대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이제 그 문재인이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부터요. 윤 총장이 이제 사실상 식물총장이 가깝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완전 허수아비 지금 총장만. 이게 그
이제 7월 24일까지인가요? 7월까지 임기인데 5월 달부터는 이게 후임 검찰총장이 오는 거예요. 논의가. 그럼 이게 몇 달 남지도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일모도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총장이 안 보이잖아요. 침묵하면서. 그래서 이제 식물총장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검찰도 지금 식물 검찰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검찰도 이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잖아요. 만약에 그 우리 특수수사 있잖아요. 이게 박탈되면 누가 줬습니까? 이게 국민이 줬습니까? 국민이 제 같은 박사님 같은 분이 평생 특수부 끌려가 조사받을 일이 있습니까? 결국 이게 그 부패한 권력자들이 덕보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이게 검찰을 완전히 식물 검찰에서 없애버리는 거는요. 결국 이그 부패한 권력자들만 좋은 거예요. 조폭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그 부패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 있잖아. 부패 대응 총량 능력 이게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정권이 완전히 검찰을 죽여가지고 사후에 이제 죽은 권력 자기들도 죽은 권력 때문에 수사 그거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 윤 총장이 침묵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 총장 아까 침묵은 독이라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이게 그 검찰을 없애겠다는 이런 정권의 그 있잖아요. 이런 이게 의도에 대해서는 들고 나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요. 자기 목소리를 소신껏 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 또 우리 어떻게 보면 헌법이라든가 사법질서 전체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물밑에서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검사장이 대신 입을 열었더라고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언론하고 개인적인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은 없었죠.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인터뷰 전체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아직은 현직 검사장으로 있고 뭐 3번인가 4번 유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직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던데 우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이 부분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도. 제가 제 사적 경험을 좀 이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는 참 좋은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한동훈하고는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MB 측 변호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우리 공화당 고문부터 많이 관여했잖아요. 근데 그 일단 스타일이요. 저는 한동훈하고 윤 총장이 어떻게 친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스타일이 180도 다릅니다. 한동훈은 치밀하고 꼼꼼하고 정말 이게 수사 능력이 뛰어납니다. 물었다가 하면은 놓지를 않는다면서요. 뭐 좀 이게 인간미가 없어요. 텁텁하게 좀 이게 뭐 큰 줄기로 좀 봐줄 건 봐주고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런 게 없어요. 물면 이게 막 끝까지 조국이 그 컨닝한 거 보세요. 컨닝까지 기소하고 MB 그 우려행장한테 양복 받은 거 좀 빼달라 했더니 양복 받은 것도 안 빼주잖아요. 돈 20억 기소하면서 양복 하나 선물 받은 거 있잖아요. 예. 이게 한동훈이고요. 근데 윤 총장은 제가 보기에 저분이 수사 능력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이게 큰 줄기만 탁탁 잡지. 대범하게 하는. 예, 아주 대범한 보스형 있잖아. 완전 스타일이 두 배 틀린 거예요. 뭐 척거인 하지만. 근데 이거 한동훈이 이번에 그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하고요. 인터뷰하면서 그래도 이게 많은 부분을 조심스럽겠지만 밝힌 거고 거기 이제 박사님 조금 전에 말한 검찰개혁 있잖아요. 그 말은 와닿아요.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 똑같이 공평하게 수사하는 거 있잖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거. 이게 개혁입니다. 그러면 검찰 끝나죠. 그렇죠. 아니, 살아있는 권력까지 물어뜯으면 뭐 더 개혁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지금 개혁은 검찰 죽이기 개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저는 국가적으로 부패 대응 능력도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저는 상당히 옳은 지적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 능력은 드라마틱하게 쪼그라들 것이다. 거기에 지금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직접적인 현직에 있으니까 정치권과의 마찰을 감안해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추미애 한 사람이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정치권 앞에 이렇게 취약한 상태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해가지고 그나마 갖고 있는 6대 수사권까지 뺏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주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자꾸 이게 지금 뭐 좌파 정권이 무소불위 검찰 하면서 검찰 죽이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요, 지금 이게 추미애가 옛날에 인사권 가지고 검사를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휘권을 갖다 몇 번 발동했습니까? 지휘권 가지고 중요한 거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총장까지 징계권 행사했잖아요. 이게 무슨 무소불위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말처럼 1년 안에 검찰을 완전히 부순한 거 아니냐. 이런 게 맞고요. 그 기자가 보니까 한동훈한테 당신에게 검찰주의자입니까? 검찰 뭐 조직 사랑합니까? 주의자입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이게 검찰주의자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제 오히려 국민에 대한 충성한다. 옛날에 윤석열 총장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충성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검찰 조직이 아니고 국민, 자기 월급도 국민이 주고 다 하니까 이렇게 국민한테 충성한다. 이 말은 뭐 저는 윤 총장도 같은 취지로 말 많이 했고 상당히 바른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권, 특히 여권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무슨 대통령의 정책을 수사하느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김학의 수사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러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감안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상당히 원칙적인 또 옳은 방향의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그 김학의 사건은 절차도 중요한 거 아니냐? 예.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강조해서 적법한 거다 수사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수사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공약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이라든지 또 이게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과정에 어떤 불법을 조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저는 한동훈 그 인터뷰가요. 상당히 그것도 옳은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가는 지적이에요. 정책 수사가 아니고 정책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이 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학의 수사 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게 문명사회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선진사회냐 아니냐를 판가름한다는 거죠.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만이 그게 문명사회지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얘기도 좀 했던데 원래 윤석열 총장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도 들여다봤고 또 자기 가족 계좌도 들여다봤다 해가지고 그 대상을 한동훈으로 찍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솔직히 한 것 같아요. 그 한동훈하고 이제 그 윤석열 총장 관계는 제가 경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정말 친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한동훈이가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나는 윤 총장하고 가치를 공유하지 이익을 공유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게 이익 공동체 아니라 뭐 맞는 말을 봐요. 윤 총장은 이제 검사로 훌륭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이익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공유한다. 뭐 이거는 이제 저는 아주 표현을 잘했고요. 그다음에 유시민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뉘앙스는 끝까지 책임 묻겠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한동훈이한테 하나 딱 이 방송을 통해 바란다면 그 평소에 똑똑한 머리로 유시민 좀 죽이라. 유시민이 좀 확실하게 좀 잡아여라. 지금 이게 유시민이가요. 왜 이번에 사과하는 척을 했습니까? 저 사과를 안 봅니다. 사과하는 척을 했잖아. 왜 아무 책임도 진 게 없으니까 사과는 아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대선. 지금 이게 대선에 유시민가 논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한테 하나 바란다면 유시민에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평소에 당신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위에 그 선배 부장검사도 지금 재판 해부대 독직 폭행으로 우리 그처럼 이게 유시민도 좀 반드시 좀 기소해가지고 교도소 처벌 좀 이어달라. 제가 이 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동훈 검사장도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전에 윤석열 총장도 지난해 대검 국감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 그런 자괴감이라기보다는 그런 회한이 들 때도 있다고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도 조국 수사 한번 찔끔 눈 감고 지나갔으면 꽃길을 갔을 텐데 그러나 할 일은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뭐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성성장구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도 그런 고난을 안 당하고. 그 점이요. 그 점이 이제 제가 그 한동훈한테요. 옛날에는 이게 0점 주다가요. 지금 50점 주는 이유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이 제가 칼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될 때 제가 이제 그 중앙지검장 될 때 하고요. 권력의 충견인데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제대로 이렇게 개혁할 수 있냐. 제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한동훈이나 윤석열을 좀 편을 들었잖아요. 예. 추미애하고 싸울 때는. 예. 그랬더니 이제 서정욱이 왜 자꾸 말이 바뀌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죠. 근데 그거는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바라본 시각은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수사할 때는 분명히 과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과하다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소신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과한 게 이쪽만 과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조국이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잘못을 항상 제만큼 비판하는 사람이 없지만 진짜 멸문지하를 당할 정도로 탈탈 털린 거 맞죠? 큰일까지. 그러면 이게 뭐 좌파 시각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조국이도 좀 과하기는 과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이가 조국이 실세 중에 실세인데 대통령 신임받고 이게 압수수색하가 뜨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예.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있었잖아. 송철호. 이거는 대단합니다. 송철호에게 13명을 기소한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신용하다 끝나겠지. 13명 기소는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재판에 1년 이상 공전되잖아. 예. 이걸 보니까 한동훈이나 이 사람에게 그 여야 정치 이념을 안 따지고 철저하게 검찰의 어떤 사명으로 칼잡이 있잖아. 예. 다 이게 치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50점은 주는 거예요. 50점을. 왜냐하면 이게 그 조국, 근데 덮었으면 편안하게 지금 그렇죠. 검사장 하면서 총장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총장까지도. 근데 그 점은 제가 인정을 좀 해주는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이 바뀐 게 아니고 그 뒤에도 그렇게 하니까 좀 이게 점수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시점에서 딱 예. 찍어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양면적인 측면도 다 고려를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두보 있잖아요. 두보가 이제 개관사정. 사람은 관 뚜껑 닫을 때 평가해야 된다. 네, 이게 오랜만에- 개관사정이거든요. 예. 그 생각 나더라고. 끝까지 가봐요. 또 한동훈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럼 또 제 말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미리 양해를 자꾸 제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 양해를 이제 시청자분께 구하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가장 제 가슴을 치는 거, 윤석열 총장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침묵을 지키는 거 나름대로 심모 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목소리를 낼 시간도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모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재보선 선거로 들어가고 5월 후임자 거론이 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김학의 수사라든가 월성 수사 그리고 울산 수사까지 물밑에서 착착착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검찰 전체를 해체시키려는 이러한 움직임까지도 여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모른 채 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서 축적이 될 때 나중에 혹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할 때 그게 바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윤석열 총장이 좀 고언의 얘기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